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부자 42만 명. 내년 예금을 늘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2017년, 2019년, 2021년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42만 명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부자들이 뽑은 장기 유망 투자처는요, 1위가 거주용 외주택, 2위가 거주용 주택, 그리고 그 다음이 빌딩과 상가, 그 다음이 토지와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부동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식을 장기 유망 투자처로 꼽은 사람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자, 주식이 31%인 반면에 부동산을 다 합치면 156.3%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5배가 더 많습니다. 자,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도 투자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예적금,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망하다. 자,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나의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늘어도 주변 사람들이 2천만 원이 늘어났다면 나는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락도 주변보다 덜 하락했다면 이것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부유층의 72% 내년에도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다.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글쎄,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이면은 이 사람들이 크게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대중부유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들이 보는 금리 인상의 고점은 올해 말이 7.1%, 내년 상반기가 35.5%, 내년 하반기가 29.4%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내년에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금이 앞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위기의 장기와 파머 크라이시스 시대가 온다. 어, 파머 크라이시스, 영구적인 위기란 뜻이 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예측 불가능성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피크 차이나 중국 경제, 미국 추월이 쉽지가 않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는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세계 대전망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고물가는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자,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률 1.9%,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지금 유럽이 전부 마이너스이고요. 일본도 0.9%이기 때문입니다. 자, 2023년이 지나면 세계에는 재편이 될 것이고요. 한국의 위상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푸틴이 불러온 세 가지 충격,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입니다. 자, 러시아도 내년에는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5억짜리 집 두 채 똑같은데 누구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누구는 74만 원을 내고 누구는 301만 원을 냅니다. 자, 종부세를 생각하면 부부 공동 소유보다는 각각 한 채를 보유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종부세 때문에 주택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인 시대인데요.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은 넌센스이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컨드 하우스와 서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자, FTX발 암호화폐 도미노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1만 불 갈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자, 코인 가격이 더 하락하더라도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코인은 2, 3년 후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집값을 선방하는 학세권 거래 실종에도 3040 실수요가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12월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학세권 아파트가 많은 모양입니다. 자, 진짜 트렌드는 학군이 아니고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평촌의 인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학군지의 인기보다는 대형 상가와 뷰가 좋은 곳에 인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뭐 20, 30대도 거래 비중이 있지만 40대가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50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60대, 70대, 80대의 비중이 2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25%를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나이 60대, 70대라고 해도 굉장히 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거래 실종 국면에도 3040 수요가 탄탄하다. 네, 학세권 아파트의 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전세난 속에서 전세값 낮춰서 계약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고 합니다. 역월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현재 전세가가 약세죠. 자,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세가율이 아직 높다는 것과 월세가는 더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 아직 대세 하락기는 아닙니다. 자, 2023년 하반기부터 재반등을 해서 2025년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재정비 계획 기약 없다. 리모델링 서두르는 일기 신도시. 자, 재건축 규제가 풀려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월마트에 빼곡한 김치, 두부, 고추장, K푸드가 매출 신기록을 행진하고 있는데요. K푸드의 인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가 약진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강국이 되면 수출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봉쇄 이어 백지시위의 화들짝 애플 탈중국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 애플의 중국 생산은 감소하고 인도와 베트남의 생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애플까지 중국을 떠난다고 하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중국의 침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3040 신흥부자 종잣돈 상속받아서 주식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주식 비중을 보면은 54%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펀드를 더해도 6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동산 종목을 더하면 118%입니다. 부동산 비율이 1.9배가 더 많고요. 예적금으로 돈을 번 사람이 31%라고 하는데 예적금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까지는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코스피 상저하고다 화학, 철강 주목을 해야 된다. 내년은 코스피도 상저하고 부동산도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추위가 반가운 스키어들, 스키 시즌이고요. 평창군 용평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선투의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